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김진영의 매일통신이라는 그건데요. 제목이요, 유승민은 이준석과 같은 꿈을 꾸나. 김진영 씨가 쓴 글인가 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썸머리 부제목을 보니까 배신의 정치 비난 목소리 높이는 유승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 세워 입지 다지기, 이준석 유승민 조합 대권 야망 꿈꾸는 듯.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정치를 돌아보면 단 하루도 요란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조국 사태의 그림자가 멀어질 무렵 법사 이야기와 줄리 소동이 벌어지더니 한쪽에서 욕쟁이와 아랫도리 이야기가 정치판을 분탕질했다. 대선이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지만 아뿔싸, 이건 완전히 시궁창판이다. 이 와중에 느닷없이 이준석의 정치적 대부 유승민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 여권의 대표 주자를 뽑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자리다. 정치권에서 배신의 코드로 수식어가 붙은 유승민의 반전이다. 그런 그가 과거에 마오쩌둥의 팬덤이던 홍위병을 소환한 적이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불의의 편법, 특권의 비리를 옹호하는 대중 집단에 대한 손가락질이었다. 당시 유승민은 서초동에 모여든 조국 옹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마오의 권력 연장을 위해 나온 홍위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유승민의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뿌리가 박근혜 비서실장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승민이 누군가? 지난 2005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유승민은 박근혜의 전략공천과 지원 유세로 노무현의 남자 이강철을 따돌렸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천 절차까지 어겨가며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을 찍었고 유승민을 위한 보궐선거로 신의 정치인을 등판시켰다. 그런 그가 10여 년 뒤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북악의 뒤를 돌아 숲으로 숨어버렸다. 그때는 이미 반 박근혜의 선두주자였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고 외치고 싶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박근혜의 후광에 등짝을 비추는 배신의 유전인자는 감출 수가 없었다. 말이 나온 김에 홍위병 이야기를 해보자. 1959년 장기 집권을 노린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문화대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홍위병의 등장이 바로 이때부터다. 마오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세력들이 다시 사회로 침투하고 있는데 이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청년들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애국 청년의 집결을 외쳤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팬덤 정치다. 개딸이나 양아들의 족보를 자금성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만들어 둔 마오는 자본주의에 물든 주사파 세력의 척결만이 중화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선동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된 홍위병들에게 다시 한번 혁명의 기운을 불어넣자는 전략이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부패한 자본주의, 타락한 지배층의 타도가 자신들의 유일신인 마오를 살릴 수 있다는 코드에 꽂힌 팬덤 세력들은 중국 전국토 여기저기에서 신격화된 마오의 추종 세력을 끌어모았다. 그 광기의 집단이 바로 홍위병이다. 10여 년 전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 곡부 취부를 방문했을 때 사당 곳곳에 잘린 비석과 시멘트로 이어붙인 성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홍위병의 흔적이다. 팬덤 정치에 재미를 붙인 마오는 매일 밤 홍위병들을 위한 만찬과 선동, 절개와 구호를 하사했다. 그 첫째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척결하라는 지령이었다. 마오의 한마디에 홍위병들은 폭력의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수천 년 이어진 중화의 문화재와 고소, 고화 등은 모조리 파괴하거나 불살라졌다. 그때 순환을 당한 대표적인 현인이 공자였다. 홍위병들은 공자의 묘를 파헤쳐 봉분을 없애고 묘비와 비석을 갈랐다. 분이 덜 풀렸는지 공자상조차 도끼로 뭉개버렸다. 참 무례한 일이다. 무례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쓴다. 문제는 배신의 코드든 팬덤에 대한 비판이든 유승민의 주가가 오름세에 있다는 점이다. 유승민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중 선두로 뛰어올랐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후광 효과라는 이상한 주석도 달았다.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 피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여당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자신의 인기까지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젊은 피를 제대로 찍었다는 흐뭇한 미소가 될지 모르지만 천만에다 유승민을 지지하는 상황을 분석해보니 지역으로는 호남, 정치 성향에선 진보층에서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북치고 장구치듯 울림통을 키우는 유승민과 이준석의 부창부수다. 자신이 속한 당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 개돼지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개혁보수라는 뜬금없는 용어를 만들어 젊은 피의 혈관을 부풀리는 상황이다. 보다 못한 홍준표는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 괴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며 유승민을 향해 박근혜 탄핵 원죄론까지 꺼내들었다. 대선에 나섰다가 예선 통과에 실패하고 경기도지사 경선으로 계급을 낮춘 유승민은 그마저 윤의 입으로 선거판을 휩쓴 김은혜에게 지고 말았다. 몰락이었지만 그가 믿는 구석은 따로 있었다. 이준석의 분탕질이 연승으로 이어지자 유승민은 때가 왔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밤마다 페이스북을 뒤지고 메시지를 띄웠다. 배신의 코드가 숙주처럼 번식해 SNS를 달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정책을 까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라,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의 목인가라고 썼고, 이어서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뻔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함께 배신의 유전인자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3시간 행적을 두고 감사원 서면 조사가 나오자 무례하다며 멱살을 쥐는 야권을 향해 눈만 꿈뻑이는 유승민류의 정치꾼들이다. 진영 논리에 묻혀 무조건 내 편 만드는 정치는 지양해야 하지만 적어도 피하 구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내부 총질에 열 올리는 정치꾼은 뒷배가 홍위경뿐이라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요. 유승민, 이준석과 같은 꿈을 꾸나, 다시 말해서 역선택으로 당대표 노리나 이거죠. 역선택이 아니면 당대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처리를 한다면 배신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배신자가 당대표 되게 만들면은 정진석은 역사의 역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배신자, 다시 말해서 역선택을 받은 자들, 민주당과 호남이 지지하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역선택을 등에 업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끝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걸 막지 못한 지금 비대위의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절체절명입니다. 역선택 있는 여론조사 30%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그런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유승민을 당대표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는데, 자, 이준석이가 이제 징계다 뭐다 이제 가는 걸로 보고, 그럼 이준석은 써먹을 수 없으니 제2의 대타로 유승민을 써먹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사파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유승민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당대표가 돼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이래야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로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압승하고 더 이상은 부정선거 실수 안 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약간 계산착오로 0.7%로 졌는데 더 이상은 양보 없다. 자, 그러려면은 저기에 분탕질이 있어야 쟤네들이 진 핑계가 되잖아요. 그래야 부정선거 과감하게 들어가지. 그리고 자기네들 왕창 이겨놓고, 너네 분탕질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국민들도 그렇게 납득할 거야. 저 유승민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맞짱 뜨더니 이준석이 뒤에서 분탕질하고 돌아다니고, 저 둘 때문에 결국 총선 말아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선거에 당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유승민과 이준석의 분탕질로 당했다. 이렇게 희생양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선거 큰 대열을 낚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만한 미끼가 없지. 유승민 당대표만한 미끼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야죠. 유승민이 당대표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거 꼭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뭐 돌풍 하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되지도 않는 여론조사. 우리가 듣보잡 여론조사에서. 지금 유승민이 1등으로 만들어 놓은 여론조사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맡을 때 지금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게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역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멍청한 국민의힘이 역선택 조항 못 만들고 결국은 이준석 아가리에다 당대표 넣었잖아요.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잖아요. 사람 잡았잖아요. 당도 잡았잖아요. 이준석이가. 근데 그걸 아는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나 역선택 확실히 좀 밀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당대표 돼가지고 열심히 윤석열 쳐부실게요. 그럼 당신들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의 개딸들 당신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 지원하게 해줄게. 나를 역선택으로 여론조사에 막 참여하고 여론조사 기관 문재인 대통령 때 여론조사 기관 허가받은 좌파 여론조사 기관 나 1등으로 빨리 만들어주세요. 나 돌풍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들 편한 세상 와. 내가 분탕질을 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힘 쭉 빠지고 임기도 채우지도 못하고 아주 끌어내. 내가 그 일 도와줄게. 그러려면 내가 당대표 돼야 되잖아. 나를 도와줘요. 여론조사 기관 여러분들, 예? 개딸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막 거짓말쟁이다 무슨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씌우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야야야야야 이거 한 잔씩 하면서 야야 띄우자 띄워. 야 우리 동시에 한 두세 군데 띄우면 뭐 돌풍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띄우면 나 덮어가 있으니까 그지? 같이 좀 띄우자. 이렇게 해서 돌풍. 그리고 개딸들은 여론조사 이거 어디 지지자입니까? 아유 국민의힘 지지자죠. 당대표 누구로 하냐? 아이고 유승민이지. 아이고 이렇게 해도 쭉쭉쭉쭉 들어오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거 또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위해서. 네? 유승민이가 당대표로 있어야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거나 나경원이 당대표 되면 골치 아프거든. 거기는 또 싸울 줄도 알고 정당성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싸우기가 버겁지. 유승민이가 당대표 돼야 이거 띵호와 땡큐지.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진짜 비상상황입니다. 이 비상상황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역선택 없애야 됩니다. 퍼센테이지 줄이세요. 여론조사 퍼센테이지. 아예 없애면 더 좋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진석과 비대위원들을 압박하려면 우리들이 당원이 돼야 됩니다. 당원 가입합시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58개띠인데 지금까지 당원 가입 아무데도 한 적이 없는데 당원 가입했어요. 여러분들도 당원 가입해서 국힘당의 책임당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당대표 선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당원 게시판에 당원 자격으로 올리세요. 배신자는 안 된다고. 역선택 안 된다고. 역선택 방지 조항 반드시 넣으라고. 우리가 압박을 하려면 당원이 돼야 되는데 당원 가입할 때요. 그거 쉽지 않아요. 뭐 네이버 같은데 국힘당 당원 가입 치면은요. 그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뭐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러면 돼요. 그럴 때 추천인란이 있더라고요. 요거 빈칸으로 두면요. 이준석이가 숟가락 얹습니다. 유승민이 숟가락 얹어요. 지네들 때문에 당원이 늘어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안 돼. 여기 이름 쓸 사람 이봉규 이름 써주세요. 이봉규 추천인이다. 아니면 윤석열 이름 써주세요. 당원 가입합시다. 우리가 접수합시다. 국힘당은. 안 돼 이놈들. 큰일 납니다.